자, 이제 책 봅시다, 책. 내일 수업한다고요? 성규쌤 짱이다. 도쿄 어디 갔지? 내교일. 여기다. 반말이고 수업 걔가 수업하다가 징징거려가지고 A1은 한대. 근데 성주쌤 진짜 개짱이던데? 성주쌤 일찍 수업하는 이유가 너네 방학 때 풀어지지 말라고 그런 거라며. 오, 아, 그래? 수업부터 자, 까비. 아니, 나는 그래서 성주쌤이 일찍 왔다, 일찍 갈라 그러나, 일찍 가지도 않더만. 뒤에 수업이 있더만, 성주쌤은. 제가 아, 그러니까, 너네를 위해서 그 개 엿 같은 시간표를 자처하는 거잖아. 오, 진짜, 참 스승이었어. 훌륭하신 분이야. 일단, 숙제는 41에서 45였죠? 41에서 55. 그러면 숙제하셨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봐요. 같이 봅시다, 우리. 진짜 성주한테 욕하지 마라. 성주는 안 자는 것만도 장하다. 44요. 자, 수업 40, 동그라미 안 쳐줬지? 40, 와씨. 상식이 뭐라고요? 없어요? 44 말고? 47, 49. 맞아요? 47, 49. 다 있어요? 51이요. 네, 50을. 그러면 가봅시다. 어디부터? 44부터 가면 되죠. 맨 앞이죠. 44번. 여기가, 어쨌건 오늘 지금 요게 첫 시간이니까 순서 문제. 순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우리 뭐 특강 하면서도 겸사겸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한 번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여기 문단 제길 쳤다 합시다. 몇 개를 해야 돼? 4, 7, 9, 1. 지금 막 되게 낫겠다. 네, 이제. 아니, 집에 전화랑 안 받지.
이거 먹다가. 나 이거 지금, 나 이거 지금 밸런스. 아, 아니면 6시면 안 돼. 아니. 8시라고. 야, 그래, 아니, 씨발. 그치. 아, 1시 이러고 되게 많아. 얼마 전에 거를 뭐, 나는 최대 13회에서 일곱 시간 오버는 네, 되게 진짜 잘 되는 수는 되게 잘하는 데가 더 시세보다 높게 왜너 안 먹어? 무조건 잘 나가요. 근데 저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스탠딩 네. 회 7시에 한 자리 때 한 200배까지 좀 쉽다. 우리 7시. 너무 팬좀 장사오려고 하고 그러면 나도 써. 스탠딩이라 언니를 양도 받으면 최근 틀리가 23분을 하는데 음, 내가 나 집에서 말해보니까 지도하진 않아. 그래? 그래, 나 그래서 나줘. 아닌데, 나줘. 아니, 하고 싶어. 별로 간절하지 않아. 간절해. 별로 간섭은 안 해. 아, 이거 왜 막, 네. 잘 알았는데. 너 점수를 줄이지. 근데 딩링이랑 내가 끝까지 쉽지 안 되는 게 너무, 그거는 진짜, 능력이 너무 떨어져. 불법을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그냥 안 풀릴 수 있는 이거 하는 참 그냥 그 성우라고 하는 군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만 주면
오늘 뭐지? 사랑하네? 여기 나가시. 신경 받았다. 없었는데. 아니야. 세. 어, 이거 위에 사과를, 어, 누가? 약속. 자, 봅시다. 아, 종이요? 야, 원래 중간 쉬는 시간 5분인데 내가 보통 7분에서 10분을 쉬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야, 원래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은 5분이고, 이 바보야. 수업 간 이동 시간이 10분이야, 이 짱구 같은 놈아. 어디 갔죠? 44번이었나? 제 첫 번째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순서 문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개요 좀 잡고 갑시다. 우리 문단 순서 문제 풀이를 할 때 맨날 얘기해요. 항상 강조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원칙은 앞단락의 뒤에서 앞단락 후반부 내용이랑 다음 단락 앞부분 내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하다가 여기 물결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면 그 뒷단락에서 물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뭘로 하지? 네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락에서도 앞부분에 네모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얘가 제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되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걸 여러분들이 잘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습관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일반론이 앞에 나오고 구체론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서울 애들은 다 돼지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누구가 서울 사는데 돼지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말해서 주장이 있고 뒤에 사례가 온다라거나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이 앞에 나온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뒤쪽에 따라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존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얘랑 비슷한 내용 같은데 뭐가 더 상위 개념인지를 생각해봐요. 뭐가 더 큰 진술인지, 뭐가 더 일반 진술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개별적인 단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사 대표적으로 아니면 두 번째로 지칭어 그리고 세 번째로 관사요. 그래서 너의 차이 정도 되겠죠. 명사가 있고 더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가 더 명사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복습 문제에서 드렸던 퀴즈에서 드렸던 것과 같이 지칭어가 있으면 그놈이 뭔지를 맥락상 잘 잡아주시면 사실 앞 내용하고 읽기가 되게 수월해질 거고요. 연결사는요. 이게 너무 대놓고 단서라서 연결사가 있는 문제들은 주로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2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있으면 되게 편하죠. 우리가 읽기에는. 근데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답니다. 그리고 문단 순서 문제 푸실 때는 제발 주어진 문장 꼼꼼히 읽고 갑시다. 얘는 정독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 조금 주어진 문장이 길면 소재에서 주제까지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주어진 문장에서 되게 좋은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 B, C를 언급했으면 그럼 이후 순서가 A, B, C 순서로 나갈 겁니다. 글쓴이가 개념을 3개를 제시했어요. 내 친구가 밥, 톰, 제인이 있는데
그만 쳐놀고 들어, 이씨. 그러면 밥, 톰, 제인을 내가 언급을 했다면 글쓴이가 이후에 언급할 세 사람에 대한 순서는 밥, 톰, 제인이 될 거란 얘기예요. 대놓고 답을 알려주고 가는데 이런 애들을 놓치는 겁니다. 되게 쉽게. 그래서 일단 44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A sovereign state is usually defined as one. 같이 끊어볼게요. 좀 기니까. sovereign, 얘는 주권. 형용사라면 의 혹은 군주, 의,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되는 애. 괄호로 해야지. 들어오니까. 명사, 형용사. 주권 혹은 주권의.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sovereign state, 주권국입니다. 그럼 주권국은 정의된다. 무엇으로? 원. 그럼 여기서 원이 가리키고 있는 건 state가 되겠죠. 대명사니까. 한 국가예요. Whose citizens are free to determine their own affairs까지 끊어볼까요? 이 나라의 시민들은 are free, 자유롭게 투부정사할 수 있어요. determine, 결정할 수 있습니다. affair 뭐예요? 잘한다. 일,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without, 뭐, 없이, interference, 개입, 간섭, 방해 없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간섭? any agency. agency는 얘도 뜻이 좀 많은 앤데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대리. 오, 잘한다. 제일 써먹기 좋은 뜻 중에 하나. 그래서 대리인 혹은 요원, 직원 뭐 이딴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관이나 단체, 조직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대리인 해도 괜찮은데요. 제일 우리가 해석할 때 무난한 해석은 뭐냐면 사람일 경우에 얘가 행위자라고 해석하면 제일 무난해요. 얘는 사실 기관도 행위자라고 뭉뚱그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써먹기 무난한 해석은 얘 뜻이 많은 단어니까 행위자, 사람 근데 혹은 조직이나 단체를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앙정부의 부처들 중에 에이전시가 붙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의 기관, 단체, 조직도 되고요. 그럼 그 어떤 행위자 혹은 조직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의 개입 없이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권국이라고 한다예요. 그리고 beyond this territorial borders 얘는 어디 갔어? 요렇게 꾸민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행위자예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인데 그 단체는 어디에 있냐? 너머에 있어요. 자신들의 territorial 뭔 말이죠? 영토의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border 경계니까 우리의 영토의 경계 너머에 우리 영토 바깥에 즉 외국이죠. 외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행위자나 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신 스스로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는 곳. 그게 주권국이다. 라고 주권국을 정의하고 갔어요. 여기서 대에서 시작한 괄호를 안 막았네요. 그럼 오케이. 주권국가의 특징이나 주권국가의 역할 뭐 이딴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 봅시다. A는 저는 통상 처음에는 눈길을 잘 안 주는 편이에요. 이제, 올해 고3, 2학년, 1학년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고3 올해 6월 평가원 모평에서요, 36번에 1번이 나왔거든요. A로 시작하는 게. 이게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2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모고에서도 안 내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꼭 6월 모의고사에 재작년 36번도 1번이었고요. 3년 전 제가 저기 길 건너편에서 고3 애들하고 있을 때 그때도 6평 답이 1번이었어요. 36번이. 근데 아무튼 많으면 1년에 한 번, 통상 2년에 한 번 정도 1번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1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가정은 좋지 않은데 확률적으로 많이 잡았자 5%에서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앵간하면 아닐 거라고. 첫 번째가. 전 그래서 통상 B, C, A 정도의 순서로 읽어가는 편입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CBA로 읽든지 BAC로 읽든지. 그래서 일단 B 먼저 가볼게요. sovereignty 앞에서 언급한 핵심어죠.
군주 국가가 뭔지, sovereign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sovereignty는 주권이에요. 주권과 citizenship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민권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주권과 시민권이라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freedom 자유를 요구해요. 괜찮아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얼핏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건 주권국 나왔고요. citizen도 있었어요. free 자유롭게 결정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주권과 시민권은 자유를 요구한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쭉 읽어 가시든지 C로 앞에 한번 살짝 보시든지. 근데 봐봐요. C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but freedom in space 공간에 있어서의 자유는 인데 어쨌거나 벗이 나와요. 하지만 그래서 앞 내용하고 뭔가 상충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살짝 보면 B에서 읽던 거 마저 가봅시다. 그럼 B도 자유 얘기예요, 일단. 그냥 마저 읽어봅시다. B 읽기 시작했으니. 그럼 주권과 시민권은 자유를 요구한다.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대요. At least, 최소한이네요. 그럼 최소한 as much as freedom from contemporary powers. 이건 읽었는데 최소한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많은 freedom, 자유. 무엇으로부터? contemporary 무슨 말이에요? 동시대의, 당대의, 현대의 이죠. 그럼 동대의, 동시대에 존재하는 파워, 권력이죠.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다. 앞에 내용하고 살짝 뉘앙스가 안 맞습니다. 앞에는 무슨 얘기였어요? 주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대요. 최소한 동시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것만큼. 그래서 살짝 갸우뚱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기왕 시작했으니까 읽어갑시다. 또 읽으러 오기 싫으니까. No state could be sovereign. 그 어떤 나라도 주권국이 될 수 없어요. If its inhabitants lack the ability to change a course of action. 만약에 그 거주민들이 결여한다면 능력을 인해요. 투부정사하는 능력이 없다면 change a course of action. course of는 원래 코스가 경로죠. 얘도 어찌 보면 단위명사에 가까워요. 행동의 경로라고 직역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거 일련의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련의 행동들을 바꿀 능력을 결여한다면 이에요. Adopted by their forefathers 채택된 행동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forefathers 조상님들이죠. 과거의 조상님들에 의해 채택된 일련의 행동 혹은 행동의 원칙 같은 걸 내가 바꿀 능력이 없다면 주권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사실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으니까 C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나 freedom in space is merely one characteristic of sovereignty. 그럼 이거 B를 읽고 C를 왔더니 대충 느낌이 와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글쓴이가 freedom from the past라 그랬어요. 과거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C에서는 뭐라고 하냐? freedom in space. 공간에서부터 자유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한 공간은 뭐가 있겠어요? 앞서서 얘기한 우리의 국경 너머에 있는 놈들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지 마, 간섭하지 마. 즉 공간적인 자유를 말한 게 주어진 문장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공간적 자유. 그리고 and limits on its territorial extent. 그리고 제한입니다. 내가 제한을 부여할 수 있어. 어디에 대해서? 나의 영토적인 범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범위 안에선 자유를 누리고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제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경을 넘어갔으니. 그것은 즉 공간적인 국경 내부의 자유는 뭐에 불과하다? 하나의 특징에 불과하다라는 거네요. 무엇의? sovereignty, 주권에. 그러면 B에서 과거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럼 과거로부터의 자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C에 나와요.
freedom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자유는 어떻다?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필수적일 수도 있겠다. 그럼 앞에서 과거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한 개념이 C에 등장하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럼 어디 갔냐? 요거가 되겠죠. freedom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의 자유는 뭘 의미해요? 조상님들이 해오던 걸 내가 뜯어 고치고 때려 부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 같아요. 일단 12로 잡아놓고 A로 가봅시다. B의 내용 대충 읽었잖아요. 조상님들이 뭔가를 한 걸 우리 맘대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A. No citizen could be a full member of community. No citizen 부정어죠. 부정어가 주어를 수식하고 있으면 강한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citizen could not be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주어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그냥 센 부정문이다. 왜? 부정어가 앞에 나왔다는 건 부정어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놈도 온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as long as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so long as네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 자리에 as가 들어가도 같아요.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에요. 덩어리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뭐 하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 She was tied 묶였어요. 어디에? Ancestral traditions. 조상이 물려준 전통에 묶여있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전통 수식하네요. The community might wish to break. 우리 공동체가 깨부시고자 하는 조상이 남겨준 전통에 묶여있는 한 어떤 시민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즉 완벽한 주권국의 국민이 될 수 없다. 따위의 이야기네요. 그럼 얘는 B에 있는 뭐랑 내용이 맞아요? 그 어떤 주권국도 어떤 나라도 주권국이 아니야. 뭐가 없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걸 과거에 했던 걸 부술 수 없으면 주권국이 아니야. 똑같은 말 한번 반복하잖아요. 그 어떤 시민도 이렇게 가자. 주권국의 시민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한? 조상들의 전통에 묶여있는 한. 요렇게 이어붙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외는 있지만 통상 이렇게 앞단락에 후반부, 다음 단락에 전반부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무난해요. 그 다음에 47번 봅시다. 왜 안 좋지? 야, 됐다. Centuries of technological advances have created possibilities까지 봅시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 왔다. 가능성을 만들었대요. where절하는 가능성을요. Few or none existed before. 그럼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아니면 전혀 없었던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전에 없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전례 없는, 전에 없던. 그러면 전에 없던 가능성을 기술 진보가 이루게 해줬어요. At their most basic, technologies allow people. 좀 기네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은 allows people 사람들을 뭐뭐 하게 해줍니다. 하고 allow는 통상 투부정사를 달고 와야 되는데 뭔가 잘려 있어요. 콤마 박혀 있고 if절은 일단 주로 무슨 절이에요? 품사가 라면 부사절이죠. 콤마 사이에 부사가 박혀 있으면 뭐예요? 100% 삽입이죠. 건너뛰어봐요. 그리고 콤마 뒤에 가니까 투부정사 있네. 오형식 문장의 형태네요. 기술은 사람들이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해준다. To partially overcome their local geography.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극복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신들의 지역적인 geography, 지리죠. 지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and make it productive. 그리고 목적격 보어 병렬 구조네요. 여기도 to는 생략돼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기술이다. 그럼 기술을 통해 인간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우리 지역을 더 생산성을 높아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붙여볼까요? If sufficiently armed with chemical. armed with는 무엇을 장착한 이고요. 일단 의미는 저기에 with가 얘도 최근에도 봤을걸요. 제공, 공급에 with라고 부르는 애. supply, 제공하다. furnish, provide, 다 제공하다죠. 혹은 그만 쓸까? present, 여기까지는 의미가 그냥 제공하다예요. 주다. 그리고 equip, arm. 요 정도가 되게 많이 사용되는 우리 지문에서 제공의 의미의 동사예요. A, with, B의 형태가 되고 해석은 A에게, B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형식처럼. A에게 B를 제공하다 할 때 직접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B 앞에 붙는 애가 with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동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A is armed with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A가 목적어니까요. be armed with 무엇을 장비하다, 장착하다예요. 능동문이면 장비 장착시키다. 얘는 진짜 빈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으니까 보는 순간 보여야 돼요. 이제 armed with 뭐뭐를 장비한 이렇게요. provided with 무엇을 받은 라고. 그럼 가봅시다. If sufficiently armed 주어 동사가 없네요. 부사절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If they are armed예요. 그들이 장비 받았다면, 장비 되었다면. 그럼 capital 자본이죠. 만약 사람들이 적절하게 sufficiently 충분하게 자본을 공급받았다면 기술은 지역을 극복할 수 있다. 지리를 극복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A는 건너뛰고 건너뛰려고 하는데 일단 좋은 단서 하나 보이니까 덫이 있네 정도 생각해놓고 넘어갑시다. B요. Economists call this opportunity cost. 경제학자들은 이 기회를 비용이라고 부른대요. 주어진 문장에서 B로 이어진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this opportunity가 뭐여야 돼요? 요 상황이어야겠네요. 자본을 충분하게 공급받았을 때 사람들이 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어지나? 근데 조금 직관적으로 이상하긴 해요. 이러한 기회를 비용이라고 부른다? 뭐 일단 가봅시다. 계속해서. For example, 모르는 상태니까 답은 예를 들어 You may be able to build a road to the top of the mountain. 당신은요. 지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로를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산꼭대기를 향해서요. 그리고 to reach a remote chalet. 그리고 당신이 어떤 집에,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 그러죠? 산에 길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build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spring floods. 여기에 build하고 여기에 build하고 병렬 구조겠죠. 얘가 첫 번째 동사, 요놈이 두 번째 동사. 그럼 얘도 그냥 to만 쓸까요? be able to build예요. 당신은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뭐 할 정도로 충분히 봄에 발생하는 홍수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길을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flow가 뭐예요? 쟁기요. 나도 어떻게 생겼나 잘 몰라요. 뭐 약간 이렇게 생긴 걸걸요?
이런 식으로 막대기 붙은 거, 이렇게 밭 가는 거, 논이랑, 그죠? 맞나요? 쟁기. 맞을걸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뭐 알바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혹시 농사 짓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리고 plow it. 땅을 이렇게 쟁기질을 할 수도 있어요. 읽기 싫으니까. C로 가봅시다. 갑자기 읽기가 싫어졌어요. 일단 C요. The more difficult that geography. 익숙한 명사가 보여요. 일단 the more difficult는 더 비죠? 어디가? 더 비교급. 더죠. 올라가. 내려가. 주어 동사. 여기도 더 비교급 주어 동사죠. 더 비 주어 동사. 동사가 없네요. 주어. 더 비 주어 동사. 왜? 근데 more difficult 뒤에 동사 어디 갔어요? That geography 주어하고 왜 끝났죠? 비동사. 잘한다. 비동사 여기 있어요. 여기 더비 구문에서 비동사인 동사는 생략 가능하고요. 앞에 나온 동사랑 뒤에 나온 동사가 똑같으면 뒤에 나온 동사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 지리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the more expensive 더 비쌀 거예요. It is to make it useful. 예,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네요. 그럼 어디 갔냐? 맞네요. 그럼 그 지형을 make useful, 더 유용하게 바꾸는 건 어려울 거예요. 지형이 뭐 이렇게 수월한 지형이 아니면 아닐수록 이 공사를 하고 내가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 길을 내는 건 어려울 겁니다. And the more expensive to keep it useful. 그리고 더비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이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할 것이다예요. 유용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뭐 하는 것도 어려울 거다. 그것을 계속 유용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어려울 거다예요. 여기 지금 진주어예요. 앞에 겹치는 부분 날린 겁니다. It is 앞에랑 똑같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계속 유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지형이 좋지 않다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냐? 기술만 있다면 그리고 돈만 있다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지형을 극복하며 생산성이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형이 만약에 아주 험악하다면 유용하게 바꾸거나 유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돈이 참 많이 들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n 부사 박혀있는 거 그냥 삽입이죠. 그러면 경제와 사회의 진보는 are about figuring out. 뭐에 관련된 것일 거다? 알아내는 것에 관련돼 있을 거예요. How to use technology and capital. 어떻게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To find out not only what is possible, but also feasible. 그럼 여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고 feasible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어떤 일이 가능하고 어떤 일이 실현 가능한지 이놈이랑 똑같은 말이죠. 사실 possible하고 거의 같은 놈 의미상. 그러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지형을 발전시킬 수는 있는데 지역을 극복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랑 사회적인 발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얼마나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자본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확 눈에 잡히지는 않는데 C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B로 갈지 A로 갈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A는 이제 but,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with those same resources 되게 아리까리했는데 좋은 새끼가 하나 걸렸어요. 그러하니요. those resource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resource를 찾거나 자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놈을 찾아보면 돼요. 그쵸? 그러면 봅시다. C하고 B를 덜 읽었는데 읽기 싫어서 애매하네요. 그럼 얘를 그냥 읽어가 봅시다. 그럼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You can build 50 times the length of the road in flat lowlands. 여기서 자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똑같은 자원이 있으면 너는 지을 수 있어요. 50배의 이렇게 형용사 취급을 해버립시다. 50 times the는요. 50 times of the 하고 똑같은 애예요. all of the 하고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50배의 길이가 되는 길을 지을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평평한 평지에다가. lowlands는 아까 산악지대에다가 길 내는 얘기를 했잖아요. 산에다 길 내는 건 어려우니까 저지대, 우리 같은 평지 이런 데에 길을 내는 거에 돈이 50배가 들 거예요. And service several tens of thousands of people. 그리고 동원하게 될 거예요. 대충 이렇게 갑시다. 어디 가냐? 대충 수만 명의 사람들의 서비스를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럼 A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겠네요. 돈이 얼만큼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A로 왔을 때 하지만 그 돈이면 혹시 그 돈 이 표현 알아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야, 나 200만 원 주고 보스에서 헤드폰을 샀다 뭐 이렇게 다고 치면 씨발 그 돈이면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네. 모르는군요. 아무튼 그 똑같은 돈이면 평지라면 야, 거리를 길을 야, 너 1km 짓는데 1억 들었다고? 평지였으면 50km야 병신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랑 읽기 좋아 보이는 내용이 B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읽다가 말았는데 B에서는 지금 마침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비용이라고 부르더라.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을 거면 튼튼하게 지을 거면 어디 갔냐? 병렬 구조 어디 갔죠? 당신은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튼튼하게 쟁기질을 하고요. 겨울에 계속해서 이게 길이 열려 있도록 길이 폐쇄되지 않도록 계속 쟁기질을 해줘야 돼요. 눈이 쌓이고 뭐 나무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이럴 테니까. 그 다음에 보수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버란치 산사태죠. 그럼 산사태의 흔적 여름에는 이런 것도 치워야 돼요. 이런 걸 다 글쓴이가 뭐라고 불렀어요? 비용이라고 불렀어요. 흐름으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사실 우리가 잡기가 뭔 색 썼냐 색깔을 우리가 잡기가 제일 수월한 애는 얘겠네요. 어디 갔냐? 길을 낼 건데요. 산 꼭대기에다가 낼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게 길을 낼 거고요. 쟁기질도 할 거고요. 수리도 할 거고요. 청소도 할 거예요. 그럼 그만한 자원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원들은 뭐겠어요? 우리가 쟁기질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글쓴이가 뭉뚱그려서 자원이라고 칭했네. 그만한 자원, 그만한 노력이면 50배의 길을 짓겠다 이 새끼야. 어디에다가는? 평지에다가는. 그럼 평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저지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앞에 얘기한 뭐와 대비되는 얘기구나. 산악지대와 대비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셨다시피 안 쓴 색깔이 뭐야? 빨강이네. 그 지리. 그럼 앞에도 지리에 관련된 내용 요거였었죠. Local Geography. 요런 식으로 이어졌던 거구나. 그래서 C, B, A 순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번을 가면 되나요? 네, 표시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혹시나 이 푸는 또
토마스 쿤 형님인가? 되게 질문이 자주 나오네요. 봅시다. Traditionally, Kuhn claims the primary goal of historians of science. 쿤은 주장했답니다. 여기 콤마 사이에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으면요. 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However, therefore 삽입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얘가 문장 원래 맨 앞에 있던 거고, 그럼 콤마를 제외한 나머지 주절의 내용이 원래는 목적어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Kuhn claims that traditionally primary goal 이거랑 같다는 얘기. 그럼 이제 토마스 쿤의 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주된 목표네요. 무엇의? Historians of Science. 그럼 역사 사학자인데 과학을 연구하는 사학자예요. 뭐 과학 사학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과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was 투부정사하는 것이었다. Clarify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s or concepts. 이것이었네요. Clarify, 분명하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밝히고 deepen, 심화시키는 거네요. 무엇을? 이해를. 요거에 대한. 그럼 당대의, 동시대의 혹은 현대의 해도 된다 그랬어요.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분명하게 하는 것. 이 과학사학자들의 목표다. 뭐 함으로써? displaying their evolution. 그들의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진화해 나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대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걸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게 과학사학자들의 목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충 A는 앞대가리 살짝 긁고 갈 건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some discoveries가 있어요. 앞에 그런 발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B 가봅시다. This entailed relating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s. entail 뭔 말이에요? 수반하다, 동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tail 꼬리잖아요. 냅둬 성주 잔지 오래됐어. tail이 꼬리인데 em 붙으면 동사죠. 꼬리다예요. 꼬리다. 꼬리에 달려있다예요. 꼬리에 달랑달랑 달고 온다는 건 이 뒤에 뭔가가 따라온다는 거. 목적어가. 이것은 ing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relating 관련시키는 거예요. progressive 점진적인 accumulation 축적이죠. 뭐의 축적? breakthrough 이게 무슨 말이죠? 진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뭐 혁신적인 혁식적이 됐냐? 혁신적인 돌파구 발견 발명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으니까 과학적인 발견이나 디스커버리는 겹치네요. 그럼 진보라고 합시다. 과학적인 진보와 발견의 점진적인 축적을 관련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면 조금 의역하면 여기에는 뭐가 따라온다? 계속되는 과학적인 발견과 혁신의 축적이 따라오는 거더라.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게 뭔지를 일단 잡으면 되겠네요. 그쵸? 주어진 문장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this는 displaying their evolution에 제일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읽어봅시다. Only that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오직 이것만이네요. 위치절 하는 것만이. 그럼 오늘날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것만이 was considered, 여겨졌다. relevant는 무슨 말이에요? relate에서 출발하면 돼요. relate는 관련시키다예요. relevant는 관련성이 있는이에요. 그럼 어떤 대화나 글을 읽거나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관련성이 있는 얘기는 적절한 이야기. 관련성이 있는 적절한, 조금 의역하자면 중요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오직 오늘날의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만이 적절한 것 혹은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러나 하지만 in the mid-1950s 1950년대 중반에 a number of faults in this view of history became apparent.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number of네요. 존내 많은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 apparent, 명백한, 분명한이죠. 혹은 외관상의라는 말도 돼요. 얘가 명백하게 보였대요. 그럼 이 관점은 뭐였는데요? 오늘날의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고 유의미한 거야. 발견이든 뭐든. 그리고 closer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for instance, 콤마 사이에 부사, 삽입. 예를 들어보자면 자세한 분석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led historians to ask. lead 목적어 목적격 구어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이끌었다. ask whether the dates of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ers can be identified precisely. 이걸 물었대요. whether절 ask의 목적어절이네요. 물었다. 뭐라고? 인지 아닌지를 물었어요. 그럼 그럼 너 발견된 날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발견했는지, 최초 발견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확정될 수 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다고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거면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그럼 정확히 언젠데? 누가 발견했는데? 이런 걸 묻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B는 읽었고 C로 가봅시다. Nor does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 그러면 늘 한 게 없는데요? 그럼 빨리 갑시다. 후딱. 일단 요 새끼가 보여요.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부정어요. 부정어를 셉시다. 여기 있네요. B의 뒤에는 부정어가 없었어요. 주어진 문장에도 부정어는 없었어요. 부정어는 딱 어디밖에 없어요? A에 밖에 없어요. 그럼 아싸 게이득 A씨는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어떤 과학사학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처음 소개한 건 뭐였냐면 주어진 문장이었어요. 사실 조금 어거지로 짜맞추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은 이런 단서가 나오는 건 굉장히 우리 실제자 입장에서는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앞에 부정을 찾아봐라. 어디 있게? 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서들을 놓치지 않되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더라? 뒤에 내용, 앞 내용 이어붙이는 거더라. 30분까지인 줄 알고 여유 있었던 20분 놓치는 거죠. 참.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부분이 남았네. 51이. 그러면 오늘은 숙제를 조금 8월이네요. 8월 1일 목요일 숙제는 10개만 드릴게요. 55까지였죠. 56에서 65번까지. 분량 적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읽고 문장 분석도 좀 해보고 하세요. 맨날 하는 잔소리지만. 그 다음에 단어가 45까지 맞죠, 오늘? 오케이, 그럼 40까지. 맞잖아. 오늘 41, 2, 3, 4, 5였잖아. 25가 A야, 이씨. 뒤에서 앞으로 갈 건데요. 일단, 요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